어르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려움이라는 증상, 우리는 흔히 단순히 피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요. 겨울철 건조해서 혹은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 가려움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가려움이 나타난다면 그건 몸이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박사님, 피부가 자꾸 가렵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금방 또 가렵고 밤에도 긁느라 잠을 못 잡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단순히 피부 문제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은 때때로 간이나 신장, 혈액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의 이상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나타나지만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이지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팔꿈치와 등, 그리고 특히 온몸이 이유 없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눈에 띄게 심한 발진이 없었지만 밤마다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건조증이라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 있었고 간경화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병과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단순 증상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그 마음 잘 압니다. 나이 들면 어디 하나쯤은 불편하고 가렵거나 결리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여기시지요. 하지만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세 곳, 즉 전신에 이유 없이 생기는 가려움, 손발 끝에 극심한 가려움, 그리고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려움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였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혹시 지금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뵙는 분들 중에는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러겠지 하며 가려움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신이 이유 없이 가려운 경우 그 배경에는 간이나 신장 혹은 혈액 질환 같은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밤마다 몸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약국에서 사온 가려움 약을 먹어도 가려움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결국 수면제까지 드시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노폐물이 혈액에 쌓였고 그게 피부로 가려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제서야 환자분은 크게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피부가 약해진 줄만 알았어요. 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 속 담즙산이 쌓이고 그 독성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 심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경화나 간암의 전조 증상으로 이유 없는 전신 가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신 가려움이 2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피검사를 통해 간과 신장 기능, 그리고 혈액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만으로도 많은 병을 초기에 잡을 수 있고 삶의 질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다.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몸의 작은 신호를 세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2번째 위험 신호인 손발끝 가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2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신호인 손발끝의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후반 여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몇 달 전부터 발바닥이 심하게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심해져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처음에는 무좀이나 단순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피부약을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뇨 합병증, 특히 말초신경병증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되고 그 자극이 가려움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손발 끝이 유난히 가려운 분들은 반드시 혈당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신경이 약해지고 그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가렵거나 저린 느낌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통증으로까지 이어지지요. 특히 밤에 심해지고 누워서 다리를 뻗으면 더 심해진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신경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이 손끝, 발끝까지 잘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져 끊임없는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손발 끝이 가려우면서 차갑게 느껴지고 종종 붓거나 색이 변하는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는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르신, 그 마음 잘 압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건조하고 시려운 게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손발 끝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혈당과 혈관 건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조기 대처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신경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고쳐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 따뜻한 족욕, 혈당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손발 끝의 가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이제 이어서 3번째로 치명적인 위험 신호인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3번째로 꼭 경계해야 할 가려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특정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입니다.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0대 남성분이셨는데 몇 달째 등 가운데 한 지점이 계속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고 자다가도 그 부분을 긁다가 상처가 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부염으로 생각하기 쉬웠지만
검사해 보니 폐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등 가려움이 폐 질환에서 비롯된 신호였던 겁니다. 그분은 가려움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더 늦을 뻔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여성분이 항문 주변 가려움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 치질이나 위생 문제라 여기고 수년간 방치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장암이 발견되었고 초기에 잡았다면 훨씬 치료가 수월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 특정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등, 항문 주위 혹은 한쪽 겨드랑이처럼 특정 지점에서만 반복적으로 가렵다면 이는 장기나 혈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2달 이상 지속되고 밤마다 심해지거나 연고, 약으로도 차도가 없다면 꼭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가려운 거지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넘기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병은 더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려움이 단순 불편으로 끝날지 아니면 생명을 지키는 경고로 작용할지는 어르신께서 그 신호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특정 부위의 가려움이 오래 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SOS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의사와 상의하며 필요한 검사를 받으신다면 큰 병도 초기에 발견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 몸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통해 생명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특정 부위가 이유 없이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3가지 가려움 신호를 알아챈 뒤 어떻게 생활 속에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까지 말씀드린 3가지 가려움의 신호를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 단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예방하고 조절하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수분 관리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고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할 때는 노폐물이 체내에 머물러 피부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맑은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니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드신다는 원칙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둘째,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손발 끝 가려움은 혈당 불안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신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 역시 과일, 염분,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피부 증상도 함께 완화됩니다. 셋째, 생활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피부 건조로 가려움이 심해지고 감염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합성 섬유보다는 면 소재 옷을 입으시는 것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가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 기능 검사는 물론
혈액 검사와 대장 내시경 같은 기본 검진을 꼭 주기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만으로도 치료 과정이 훨씬 가볍고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작은 목소리로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노후의 삶은 훨씬 편안하고 안전해집니다. 몸은 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 마시기, 식습관 조절, 생활 환경 관리, 정기 검진만 지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하며 다시 안정과 활력을 찾아옵니다. 이제 이어서 가려움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회복한 실제 사례를 따뜻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고쳐도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어르신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온몸이 가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으로 올라 있었고 간경화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과일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하며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교정했습니다. 3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가려움이 줄어드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네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60대 후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발바닥이 심하게 가려워서 밤마다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뇨 합병증 초기였습니다. 저는 혈당 조절 식단을 안내하고 식후 걷기와 조격을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예전 같으면 밤마다 뒤척였는데 요즘은 발이 덜 가렵고 잠을 푹 잔다며 얼굴빛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여성분은 항문 주변 가려움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몇 년을 버티셨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조기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큰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었고 그분은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가려움을 그냥 참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어르신, 이 3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가려움이 단순 불편으로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었을 때 몸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늘 우리 편이다. 불편함을 통해 살 길을 알려준다. 가려움이 단순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어르신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을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우리는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가 노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불편함 같아도 그 속에는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가 숨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첫째, 전신에 이유 없는 가려움은 간이나 신장, 혈액 질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피부 건조로만 여기지 마시고 2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손발 끝의 가려움은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마다 심해진다면 혈당과 혈관 건강을 다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장기 질환, 때로는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 항문 주변,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르신, 몸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불편함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작은 신호로 우리를 지켜내려 합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해 병이 깊어지면 안타까운 일이 되지만 귀 기울이면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째,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둘째, 생활 속에서 물, 운동, 수면을 챙길 것. 셋째, 정기적인 검진으로 확인할 것. 이 세 가지를 지키신다면 가려움이라는 불편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몸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어르신의 작은 실천 하나에도 금세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그 길을 제가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호연이었습니다.